오늘 술 마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야. 지인들로부터 블록체인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 먼저 오늘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해 이야기에 앞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 주변 사람들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거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블록체인이 어려운 이유를 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감이 잡힐지도 몰라. 먼저 블록체인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실제로 블록체인이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이야. 블록체인은 복잡한 암호학적 연산과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동작해.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지 검증하고 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저장소들의 이 데이터를 신속하게 동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누구나 데이터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기술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모든 기술은 어려워. 인공지능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인터넷, 컴퓨터 운영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들, 아니 꼭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술이든지 그 원리와 동작 방식을 깊이 있게 속속들이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그런데 유독 블록체인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나는 여기에 몇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해.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블록체인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기술이기 때문일 거야. 물론 암호학적 개념과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해서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세부 기술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되어 왔어. 또 지금의 블록체인과 아주 유사한 개념도 이미 1990년대에 제안되기도 했었고. 하지만 블록체인이 독립적인 기술로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건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부터였을 거야.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진 기술이다 보니 적어도 아직까지는 비전문가들이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물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복잡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아마 시장에 소개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나 통신 사업자들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모두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냥 와이파이를 켜고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처럼 말이지. 두 번째로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어려운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블록체인이 기존의 데이터를 관리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야. 인터넷 뱅킹처럼 특정 은행이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모든 거래 기록이 특정한 물리적 저장소에 기록된 형태가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그 시스템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가 거래 기록을 공동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구조야.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던 중앙 집중식 데이터 관리 방식에서 시스템에 참여하는 참여자 모두가 데이터를 복제해서 중복 저장하고 관리하는 분산 데이터 관리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자,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일단은 블록체인은 데이터 관리 방식이 기존과 많이 다르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 보자. 자세한 건 시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블록체인이 어렵게 느껴지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블록체인은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결합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운영 방식까지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이건 방금 이야기한 블록체인만의 독특한 데이터 관리 방식과 연결되어 있어. 기존의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일반 사용자는 그 정보가 어떤 기술적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이른바 백엔드 기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 예를 들어보자. 온라인 뱅킹을 쓰면서 그 은행 시스템이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진 사용자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야.
서비스 이용자는 그냥 그 기업을 믿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블록체인은 한 곳에서 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해당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정보를 중복해서 분산 관리하다 보니 새로운 고민거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지. 여기저기서 생산되어서 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 중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만약 시스템 운영 참여자 중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정보를 조작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시스템 운영 참여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줘야 할지 등에 대한 문제들이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블록체인 시스템의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 정보가 조작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따라야 할 룰이 존재하는데 이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불러. 또 이런 공개된 블록체인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운영에 기여한 참여자들에게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소위 채굴이라고 불리는 행위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지. 자, 정리하자면 기존에는 일반 사용자들이 굳이 알 필요도 없었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았던 데이터 관리 기술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야. 자,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이 유독 어렵게 느껴진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 정리하면 블록체인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기술이다 보니 일반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두 번째로 블록체인 시스템은 기존 데이터 관리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 즉, 데이터가 한 곳에 저장되어 특정 기업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가 아니라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모든 데이터를 복제해서 나눠서 관리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은 기술 자체에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관리 기술에 비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도 해. 이런 이유들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한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소위 코인들이 빠르게 세간의 주목을 받다 보니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 없이 블록체인 개념이 너무 쉽게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해킹이 불가능한 또는 신뢰를 강화하는 등의 다소 모호한 마케팅 수식어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기도 한다고 생각해. 다음 시간부터는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과 동작 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차근차근 기본적인 부분부터 이해해 나간다면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